네, 자원을 직접 명시하지 말고 의존객체 주입을 사용하라. 이펙티브 자바 아이템 5 발표를 맡게 된 유현우입니다. 자원을 직접 명시하지 말라는 게 무슨 말이고 의존객체를 주입을 왜 사용하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워킹홀리데이를 갔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이제 사과 농장에서 사과도 따고 이제 예쁜 누님들이랑 친구들이랑 이제 여행을 다니는 걸 상상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기에는 아무래도 훌륭한 어플 파파고가 필요를 합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을 통해서 저는 이 친구들이랑 의사소통을 하고 친하게 지내질 수 있었는데요. 이제 이거는 영어를 사용하는 친구만 한정이고, 만약에 다른 언어, 독일어, 러시아어, 뭐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그 각지에서 온 친구들을 의사소통을 계속하고 친하게 지내려면은 이 파파고 없이 안 되는 상황이 오게 돼요. 그래서 이번에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딕셔너리라는 클래스가 있고요. 이 딕셔너리 클래스는 우선은 영어만 사용한다는 영어 사전 한정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is valid, 올바른 단어인지 확인하는 정적 메서드, 그리고 suggestion, 비슷한 단어를 반환하는 정적 메서드가 존재하는 스펠 체커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클래스에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일단 제가 봤을 때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에 따라 동작이 달라지는 클래스에는 정적 유틸리티 클래스나 싱글턴 방식이 적합하지 않다. 이 자원에 따라 일단 동작이 달라지는 클래스는 이 딕셔너리, 이 영어 사전인데 이 사전이 달라져야겠죠? 아까 그 파파고를 생각을 하면은 그 영어 번역만 있는 게 아니라 일본어 번역도 있고 다양한 언어에 대한 번역이 있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스펠 체커는 그 영어 사전에 한정이 됐기 때문에 자원이 동적으로 달라질 수가 없어요. 동적으로 달라지려면 이 딕셔너리 클래스를 인스턴스로 바꾸고 여러 구현체를 껴주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이거는 우리는 지금 정적 유틸리티나 싱글톤 방식으로 지금 사용을 하잖아요. 지금 이 문제가 뭐냐면 이 싱글톤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 스펠 체커는 이 인스턴스를 각각 다르게 해서 구현체를 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지금은 영어에 대한 스펠 체커지만 일본어에 대한 사전에 일본어에 대한 스펠 체커가 와야 되고 중국어의 사전에 중국어에 대한 스펠 체커가 와야 된다는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이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터를 사용을 하거든요. 이 딕셔너리는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래서 세터를 사용을 함으로써 이 런타임 시점에 이 딕셔너리 그 사전 구현체를 동적으로 껴줄 수가 있게 돼요. 대신에 이 단점으로서는 여기 파이널 키워드가 빠졌죠. 왜 파이널 키워드가 왜 빠졌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 동적으로 이 딕셔너리 여기 부분을 바꿔줘야 되는데 지금 파이널 키워드가 있으면은 이 구현체를 갈아 껴줄 수가 없기 때문에 파이널 키워드를 어쩔 수 없이 제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략 패턴처럼 동적으로는 가능하게 됐으나 단점이 있어요. 초기화가 되었는지 확인하기 힘들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기 쉽다. 이건 세터의 근본적인 문제죠. 이 초기화되었는지 확인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 런타임 시에 널포인트 입세션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이걸 막기 위해서 명시적으로 지금 선언을 해놨죠. 뉴 딕셔너리. 어떻게 보면 이게 기본 구현체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어요. 그래서 초기화가 되었는지 확인하기 힘들고 오류가 발생하기 쉬운 문제를 저는 일단은 뉴 딕셔너리를 넣어가지고 조금 어느 정도는 해결을 했죠. 그리고 불변이 아니기 때문에 멀티스레드 환경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여기 파이널 키워드가 원래는 있었는데 없어지면서 불변이 깨졌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든 이 지금 세터 방식에서 고칠 수 없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테스트의 비효율적이라는 문제점이 있어요. 자원을 직접적으로 한다는 게 이게 직접적으로 명시를 한 거거든요. 명시를 한 건데 이 딕셔너리 클래스가 연산이 많이 걸린다고 가정을 할게요. 뭐 외부 API를 호출하는 걸 수도 있고 그냥 자체 객체를 생성하는데 연산이 오래 걸리는 객체라고 생각을 하고 이 테스트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테스트를 하나씩 돌리는 경우 문제가 있게 되는데요. 지금 보면은 스태틱 파이널 키워드를 붙였기 때문에 이 메모리 시점에 올라오게 돼요. 이 스펠 체커는. 그러면은 이 테스트를 하나를 실행할 때 이 메모리에 지금 로드되지가 않았으니까 JVM은 이 스펠 체커를 먼저 읽어오겠죠. 바이트 코드를 읽어오는데 딕셔너리가 지금 있기 때문에
딕셔너리를 써야 되는 게 명시적으로 지금 스태틱으로 올라와야 된다고 적혀 있기 때문에 JVM은 이 딕셔너리도 메모리에 올리게 됩니다. JVM을 한 번 더 읽어요. 그래서 메모리에 올리게 됐는데 그럼 이 테스트가 시작했을 때 메모리에 올리고 이거 끝나는 시점에 이제 프로그램이 종료되면서 메모리에 있는 게 다 끝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테스트를 또 하나씩 돌린다 생각합시다. 그럼 이 딕셔너리는 우리가 분명히 연산이 오래 걸리거나 외부 API를 쓰기로 가정했는데 지금 한 번 더 사용을 하면서 연산이 오래 걸리고 이 테스트를 하는데 오래 걸리게 돼요. 보통 이렇게 하나하나씩 테스트를 돌리는 경우는 개발을 하는 초기 단계나 그런 과정에는 하나씩 테스트하기 위해서 뭐 하나씩 돌릴 수 있겠지만 뭐 보통 같았으면은 우리는 그래드를 써가지고 통합 테스트를 한 번에 테스트를 돌리게 되죠. 그래서 테스트를 한 번에 여러 개를 돌릴 수 있는데 이때도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딕셔너리가 필요하지 않는 그 테스트들이 있는데 이 다른 테스트 때문에 이거는 메모리에 항상 올라와 있을 거 아니에요. JVM 메모리에 올라오게 되는데 다른 테스트 하는데 불필요하게 이 딕셔너리 인스턴스가 올라가 있는 문제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자바를 처음 배우는 사람들도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문제 해결 방법. 바로 의존객체 주입입니다. 우리는 자바를 맨 처음에 배울 때 클래스를 생성을 하고 이 new 연산자의 생성자의 파라미터로 필요한 자원을 넘겨줘서 우리는 객체를 받았었어요. 이 방법을 의존객체 주입이라고 하는데요. 이 의존객체 주입을 사용하면은 우리가 이전에 했던 그 단점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장점은 다양한 구현체가 생성자로 올 수 있고 불변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멀티스레드 환경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면 하나씩 볼게요. 구현체 생성자로 올 수 있다. 사실 이거는 뭐 세터로도 충분히 가능했었죠. 세터로도 이 딕셔너리가 인터페이스기만 하면은 이거는 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장점은 세터는 이 파이널 키워드가 있었는데 그 여기 생성자에는 파이널 키워드를 붙일 수 있어서 불변으로 사용할 수 있고 즉 멀티스레드 환경에서 사용이 가능해요. 그러면은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우리가 파파고에서 일본어나 뭐 스페인어 이런 걸 쓸 때마다 스펠 체커가 그런 객체가 생성돼서 안 좋은 거 아니에요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 남은 객체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라고 생각을 하면은 네 가비지 가비지 컬렉터가 다 이전에 썼던 것들은 참조가 안 되어 있으면은 다 제거를 해주기 때문에 GC의 성능도 어느 정도 많이 좋아졌고 그 정도는 지금 충분히 문제가 안 돼서 이 방법으로 그 불변으로 생성해서 새로운 스펠 체커를 만들어서 뭐 일본어에 대한 구현체를 껴주거나 뭐 영어, 스페인어에 대한 구현체를 껴주고 이 스펠 체커를 계속 새롭게 생성하는 방식으로 이 멀티스레드 환경에서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장점 2는 인터페이스를 주입받고 있기 때문에 딕셔너리 익명 클래스로 사용이 가능하고 목으로도 쉽게 테스트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냥 인터페이스를 주입받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다른 것도 인터페이스 쓰면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할 수 있는데 물론 목으로 사용하면 진짜 쉽게 구현을 할 수 있겠죠. 목으로 사용을 하면은. 근데 일단 그 전에 근본적으로 우리가 굳이 왜 목이랑 이 익명 클래스를 사용해서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아까 맨 처음에 제가 분명히 딕셔너리 객체를 생성을 하려면은 연산이 오래 걸리거나 외부 API를 호출해야 된다고 말을 했어요. 근데 이게 운영 환경에서 당연히 사람들이 사용할 때는 실시간으로 동적으로 데이터가 다를 수 있으니까 당연히 객체를 생성하는 그 비용을 감수를 해야겠죠. 근데 우리는 굳이 테스트를 하는 데까지 이 딕셔너리 클래스를 써야 되냐고 생각하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편 로그인, 카카오 간편 로그인 같은 로그인을 할 때도 내가 카카오 API한테 호출을 했을 때 저는 사용자에 대한 이메일, 뭐 사용자 이름, 생일 정도만 온다는 건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코딩한다 프로그램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하는데 그 세 개가 어떤 게 올까? 이름은 뭐가 오고 이메일은 뭐가 오고 성별이 뭐가 올까요를 미리 익명 클래스로 작성을 하거나 목으로 테스트를 하게 되면은 굳이 얘를 외부 API를 호출하지 않고 가짜로 껴넣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테스트에. 굳이 비율적으로 테스트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으로 사용하고 익명 클래스로 사용을 하는데 목으로 사용하면 아무래도 그 라이브러리 당겨오고 막 그 중간에 가르쳐주는 그런 것 때문에 그 리소스가 조금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익명 클래스로 간단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갖고 왔고요.
근데 물론 지금 테스트 코드 짠 것처럼 짜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베리드를 호출하죠. 그럼 이즈 베리드를 호출하는데 저는 펄스를 반환합니다. 근데 어설트 펄스일 거다. 이 메서드를 호출하면은 펄스가 나올 거야라고 테스트하는 거는 이 말이 안 되죠. 나는 펄스를 반환한다 말했는데 펄스가 반환할 거야라고 테스트하는 거는 이건 올바른 테스트가 아니고 그냥 제가 방금 말했던 것처럼 그냥 API 호출할 때 어떤 데이터가 올 거야를 가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코드가 돌고 그거에 대해서 연산을 한 테스트 결과를 작성을 해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는 테스트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장점들도 있는데요. 의존객체 주입은 생성자, 정적 팩토리, 빌더를 응용해서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전 아이템에서 확인을 했었고요. 그리고 의존성이 너무 커지는 경우 프레임워크를 활용해서 의존성 주입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순수 자바 코드만 사용을 하게 되는데 제가 저 사전 스펠체커라는 클래스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래서 저는 이걸 좀 더 확장을 하려고 전 세계 모든 언어를 지원하고 원시 부족 언어까지 하면은 원시 부족이 2018년 기준으로 한 100개 정도 있다고 해요. 그러면 그것까지 감안했을 때 엄청 많은 구현체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구현체들을 일일이 다 생성자에 주입을 해주는 것 자체가 개발자 입장에서 뭐 실수도 할 수 있는 거고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데 이걸 우리는 스프링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이 생성자에 자동으로 껴주기 때문에 이 개발자 입장에서는 그런 시간을 아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존성 주입에 대해서는 이 참조 링크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이 링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거 이펙티브 자바 발표를 준비하면서 이 두 가지 블로그를 보면서 참고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